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만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다 기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다양한 주제로 얘기하셔도 좋은데 주로 연금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을 텐데 또 들어오시면 인사해 주시고 또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읽어보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정도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셨으면 인사해 주시고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렇게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는 건데 다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연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월 8일이죠.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자, 여러분 어버이날 여러분 어버이시기도 하면서 또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어버이 은혜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어버이날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럼 한번 돌이켜 보시는 시간 또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근님 반갑습니다. 질랑님 반갑습니다. 블랙스와님도 반갑습니다. 판자전님도 반갑고요. 뷰티님 반갑습니다. 네, 테임스방님도 반갑습니다. 김스웨님 반갑습니다. 김병옥님 반갑습니다. 네, 안티용님 반갑습니다. 네, 이동준님 반갑습니다. 김경희님 반갑습니다. 네, 다들 들어오시면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 어버이날인데 또 우리 어버이 은혜에 감사드려야죠. 또 우리 어머니도 들어오셨는데 우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잘 키우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그렇잖아요. 사실 뭐 제 인생이 뭐 남들보다 훨씬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인생이 막 이렇게 부잣집 아들로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살면서 이렇게 연금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또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누고 또 저의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전문적인 정보와 또 노후 준비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 뭐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거 저도 굉장히 행복하죠. 그죠? 네. 이런 직업을 하면서 또 이런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어머니, 또 아버지 감사드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아버지도 감사드리고 어머니도 감사드리고 네. 자,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한테 감사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동준님 반갑습니다. 김경희님도 반갑습니다. 강정희님도 반갑습니다. 종영리님도 반갑습니다. 임재근님도 반갑습니다.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좋은 어버이가 됐나? 저도 아들이 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사회가 또 고령화로 이제 더 점점 가속화되면서 이제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문제들도 더 많이 발생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또 효도도 받아야 되겠지만 반대로 또 자녀에게 떳떳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이라 해서 자녀로부터 뭔가를 받아야지 이런 혜택을 뭐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우리가 어버이로서 내 자녀에게 뭔가를 더 많이 주고 또 자녀에게 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런 고민도 해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기 시작한 게 또 그런 거죠. 목돈 가지고 있는 부모와 연금 가지고 있는 부모 누가 더 자녀 입장에서는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모, 재산이 많은 부모하고 재산은 별로 없지만 연금을 많이 받는 부모하고 자식 입장에서는 누가 더 좋을까? 누가 좋을까요? 자식 입장에선 당연히 재산 많은 부모가 좋겠죠. 재산 많은 부모가. 어차피 물려받을 게 많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런 것이 뭐 당장은 뭐 언젠가 물려받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이게 또 이제 시간이 길어지고 빨리 상속이 돼야지 되는데 이건 뭐 노노부양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90세 나는 70세 뭐 이래버리면 사실 네. 물려받을 시간도 없고 물려받아봐야 나는 이미 나도 늙었고 이런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우리 사회에 폐륜 범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 폐륜 범죄가 자식이 부모를 뭐 살해하거나 뭐 자식이 부모에게 좀 피해를 끼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는 거 볼 수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살펴보면 결국 문제의 원천에는 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부모, 그죠? 목돈을 들고 있는 부모들로 인해서 자식들이 그런 폐를 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목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시면 노후에 자식으로부터 대접받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돈이 있기 때문에 대접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지 진정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대접이 될 수가 쉽지 않다는 거죠. 반면에 부모가 연금을 가지고 있으면 연금 가지고 있으면 자식 입장에서는 뭐 부모님이 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뭔가 부양을 하거나 이런 책임이 없잖아요. 굉장히 편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잘 살고 계시면 스스로 독립해가지고 재정적으로 아무 부담 없이 잘 살고 계시면 자식 입장에 편한 거죠. 그리고 사실상 부모님이 돈이 없기 때문에 연금을 받으시는 것이지 무슨 자산이 많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물려받을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럼 자녀들도 생각이 바뀌어요. 그냥 어머니 아버님 연금 받으시는 걸로 잘 쓰다 가십시오.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또 자기의 인생을 찾겠죠. 자, 그래서 연금 받는 부모들의 자녀들은 다 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연금 받는 것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서로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미 증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버이날에 어버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것을 또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실 때 우리가 생각의 포인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연금 하나는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된다. 우리 옛날에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여보, 부모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예, 그거 말고 여보, 부모님 댁에 연금 하나 들어드려야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부모님도 연금 있고 자식도 연금이 있고 다 연금을 잘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 서로서로 행복한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연금이 그냥 금융자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에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목돈은 금융자산이지만 연금은 사회제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자산을 갖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든 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사회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 연금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기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의 노후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만큼 금전적인 리스크가 적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연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목돈, 부동산, 주식 이렇게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많이 들고 계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 자체도 위험하지만 그 자산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나쁜 시선들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리스크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버이날 좋은 자식이 되고 또 좋은 어버이가 되기 위해서 연금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연금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면 여러분 자녀로부터 더 많은 효도를 받으시게 될 거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그런 효도를 받으시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한 분 한 분 또 질문 주신 거 답변해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숙 님도 반갑습니다. 최금실 님도 반갑습니다. 김스매님. 연금저축보험에서 최저보증이율 5%, 6% 이렇게 얘기가 되고 하는데요. 최저보증 이율을 뜻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연금저축보험에는 최저보증 이율 5%, 6%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김수배님 연금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기본적으로 개인연금의 구분 두 가지는 분류하셔야죠. 그죠?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연금은 두 가지가 있다. 연금저축상품이 있고 연금보험상품이 있다. 연금저축상품은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저축보험 이렇게 많은 다양한 구분이 있죠. 자, 이 상품들은 낸 돈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해드리고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다시 내셔야 되는 그런 과세 이연 상품인 것이고, 이걸 굴리는 방법에 있어서 은행은 신탁은 그냥 금리 연동형으로 굴리는 것이고, 증권사 연금 펀드는 투자를 통해서 수익과 손실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연금저축보험,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율 연동으로 굴리는 것이고, 그 중에 일부가 최저보증 이율이 있긴 하겠지만 최저보증 이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그냥 생명보험사에서 파는 일반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얘는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상품이죠. 비적격 연금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겠죠. 자,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얘를 연금보험이라고 하거든요. 보험사에서 파는 거니까. 자, 이 연금에 있어서 최저보증 연금들이 요즘 유행인데, 이 연금에 있어서 불려주는 수익률을 일반적인 연금 펀드나 연금보험이 공시율이나 투자 수익이 연동할 때 얘는 최저보증 수익률을 보증하는 거죠. 그래서 5%, 6%, 지금 7%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저보증 이율을 보증해 주니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최저보증 이율은 반드시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하셔야지 그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그 이율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일정한 이자율을 최저 보증해주는 그런 구조의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틱클래스코님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 연금 부자들 책 오산시 도서실을 빌려서 2일 만에 250페이지 전후 잘 보고 반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소설관에서 연금 부자들 책을 보셨네요. 그죠? 제가 책 낸 지가 2021년 초에 저기 보시면 부의 진리하고 연금 부자들 책을 냈잖아요. 요거 낸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또 책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또 언제 출간될지 모르겠으나 쓰고는 있어요. 책 쓰는 게 사실 고역입니다. 고역. 이게 저희 우리 여성분들 출산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책 쓰는 거의 기간 동안 스트레스 받고 더 좋은 내용도 써야 되고 틀리면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책 쓰는 게 보통 아니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읽어주시고요. 또 독후감도 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현숙님, 60살이시고요. 연금을 들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연금 혹시 원하시면 저희 센터에서 다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1800-3624.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상담과 더불어서 가입 관리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전화 주시면 가장 좋은 상품으로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스와님,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남편이 2살 많고 내년에 수급 대상자인데 저도 2년 후 수급 대상자가 돼야 받게 되나요? 맞습니다. 네, 국민연금 분할 신청, 지금 이혼하셨는지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을 따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국민연금 받으러 가면, 수령 나이가 되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으러 갈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요. 그 혼인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언제 결혼했고 언제 이혼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국민연금에서 확인해가지고 연금 개시 시점에 이혼하신 것이 확인된다. 그러면 그분에게 연금을 드리겠지만 반대로 그 이혼하신 분이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그러면 그 이혼하신 분에게도 지금 받는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분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2살 차이가 나시는데 분할연금 받으시려면 각각 연금 받는 사람도 그렇고 분할연금 받는 사람도 그렇고 둘 다 연금 개시 연령이 돼야 됩니다. 그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따로 하실 필요 없고요. 국가에서 알아서 줍니다. 알아서 이거는. 자, 성남최님 반갑습니다. 자녀가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어떤 개인연금을 추천해야 하나요? 말씀하셨는데, 직장에 들어가셨으면 일단 국민연금, 퇴직연금 당연히 시작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 중에서 소득이 있으니까 연간 지금 현재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드리는 연금저축, 연금펀드 이런 상품들 가입하셔서 납입 연간, 납입은 자유로우니까요. 하셔서 연간 납입하신 금액의 16.5%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나는 그런 연금펀드도 좋지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IRP라고 싶다. IRP. 그러면 IRP를 만드셔서 효과는 똑같으니까요.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IRP를 통해서 세금 환급 받으면서 연금 준비하는 것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소득이 생기면 세액공제 연금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내가 비과세 연금보험, 지금 최저보증연금 6%, 7%짜리 이런 것들도 추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은숙님, 늘 바빠서 실시간 못 들으시는데요. 다시 듣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듣기 2번, 3번 듣다 보면 여러분도 다 연금 박사가 되실 겁니다. 박희진님, 안녕하세요. 42살이고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쓸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연금 들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42살이시고 소득이 있으신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연금 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소득이 없으신 분이라면
뭐 개인연금 중에서는 세액공제 받는 연금은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계좌, 연금저축 같은 상품 말고 그냥 비과세 연금으로 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연금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지금은 최저보증연금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 연금으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거 말고도 일반 변액연금, 수익을 통해서 수익 손실이 귀속되는 일반 변액연금도 있는데 이런 상품들은 또 많은 분들이 또 변액연금 홍보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면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손실을 또 감내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수익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똑같은 변액연금 중에서도 최저보증연금 추천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 최저보증을 지금 5%, 6%, 7%까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 수익률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뭐 1년에 10%, 20% 나는 거는 어렵지 않겠지만 매년 5%를 꾸준하게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 지금 고민되신다면 이 최저보증연금과 일반 연금, 세액공제연금 두 가지를 포트폴리오로 잘 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도님 반갑습니다. 사랑해주님 안녕하세요. 48세 여자이고 현재까지 106개월의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그동안 납부 예외 중이었고요. 납부 예외 기간이 종료돼서 납부 재개 안내장이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납부기간 120개월 이상이어야만 연금 수령 가능한데 14회 더 납입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2022년 7월 1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으로 국가가 보험료 최대 50%를 12개월을 지원한다고 국민연금 납부재개 안내장이 왔습니다. 납입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시금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해외에 살아도 연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국민연금 문의하셨는데 48세 여성이시고요. 아직 120개월을 못 채우셨네요. 106개월을 채우고 계시면 연금으로 받을 수는 없고 나중에 이제 일시불로 받으시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국민연금이 일찍 돌아가신다면 불리합니다. 그런데 좀 오래 사신다, 한 80세 이후까지만 사신다 그러면 국민연금 만한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라는 게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어쨌든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면 120개월을 채워서 연금으로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48세니까 아직도 국민연금 낼 수 있는 시기가 15년 이상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꾸준하게 최저금액으로 내셔가지고 낸돈 대비 효과는 훨씬 좋을 거니까 그래서 내셔가지고 국민연금을 채우셔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는 것이 어떨까. 그죠? 더군다나 지금 뭐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준다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지역가입자도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저도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만약에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원 받으셔가지고 내셔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해외에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내 통장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걸 해외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연금으로 하시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김은숙님, 부모와 같이 늙어가는 시대에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쓸 만큼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에게 사실 자녀가 부양을 해야죠. 부모님을. 그게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녀들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각각의 재정적인 준비를 하는 것,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금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굉장히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니라 이미 연금 받는 어르신들이 다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노후에 연금을 갖고 있어야 나도 행복하고 내 가족도 다 행복하다는 거, 이게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연금의 준비를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해바다님, 이혼한 후 국민연금 나눈다고 들었는데요. 만약에 사망 시에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 해바다님 말씀하신 거, 이혼한 후에 국민연금을 나눕니다. 분할연금입니다. 자, 그런데 분할연금은 내가 연금 개시 연령이 돼야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연금 개시 연령이 되기 전에 상대방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나에게 분할연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망 시에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가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한 후에 나든 상대방 배우자든 서로 이혼한 상대방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유족연금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분할연금도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연금 받으시려면 상대방 이혼한 배우자가 살아있기를 65세까지 제발 생존해 계시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분 돌아가시면 안 돼요. 미워도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연금 받으려면. 정직님,
대학생인 20살 자녀가 있는데 연금저축 가입해도 괜찮은가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으니까 하셔도 좋지만 중요한 건 소득이 없다면 연금저축을 납입한다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물론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내고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연말정산한테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인 자녀는 뭐 가입을 해두는 건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뭐 납입을 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왜냐면 뭐 연금을 미리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셨는데 20살 자녀가 나중에 연금이 필요할지 집을 먼저 사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자, 그러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면 그 혜택이라도 받기 위해서 납입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내가 무슨 뭐 ETF를 사겠다. 그럼 굳이 연금저축에서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밖에서 사면 됩니다. 밖에서. 그죠? 연금저축 내에서 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도 나중에 연금으로 반드시 타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30년, 40년 후에 연금 받을 내용이니까 20살 자녀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연금저축을 미리 가입하는 거, 미리 납입하는 거는 뭐 아직까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CK님, 거치한한 종신형 즉시연금은 본인이 낸 금액 모두 받은 후에 더 받을 경우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종신형 즉시연금. 자, 연금을 가입해서 목돈으로 가입하는 거죠. 일시불로 5천만 원, 1억 이렇게 내고 그리고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 받는 게 즉시연금입니다. 자, 근데 거치를 안 하셨기 때문에 바로 납입을 하고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뭐 10년 이런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얘는 세금 내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신형 즉시연금은 거치 기간에 상관없이 내가 목돈을 내고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 받는데 이거를 무조건 다 종신연금형으로 받겠다. 그러시면 얘는 금액 관계없이 무제한 비과세입니다. 무제한 비과세. 뭐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관계없이 내가 연금을 가입하고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겠다. 근데 그 연금이 확정 기간형이나 상속형은 안 됩니다. 상속형은 1억까지 비과세고요. 확정 기간형은 1억도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죠? 대신에 종신연금형으로 평생 나눠받겠다. 얘는 무제한 비과세입니다. 아시겠죠? 자, 연금에 이런 세법에 대한 어려운 개념이 있으신데 이거를 세금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철학을 이해해야 돼요. 철학을. 내가 목돈을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데 확정된 기간으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겠다. 저축이나 재테크 상품으로 이용하겠다. 그러면 과세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평생 연금으로 받겠다. 이건 내가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보험으로 활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일찍 돌아가시면 좀 덜 받지만 오래 사시면 더 많이 받는 종신연금형으로 내가 설계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 없이 무제한 비과세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종신형 즉시연금 중에 종신연금형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최저보증형 연금 같은 경우에는 평생 연금을 드리지만 얘는 종신연금형 구조가 아닙니다. 사실 세법에서 정한. 그렇기 때문에 받는 형태는 종신연금으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1억까지만 비과세가 된다는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연금에 대한 세금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전문가가 돼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세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통해서 상담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고 잘못 상담 받으시면 헷갈려요, 되게. 그러면 나는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과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연금 전문가 어디 있습니까? 네, 연금박사 상담센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한 곳, 바로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대한민국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연금이 중요한 시대에 연금에 관심이 많으신데 중요한 건 이 연금을 종합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만들었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라이브 시간에 문의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 센터에 문의하시면 전문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니까 요즘 문의 많으시는데 연금 전문 자격증 제가 만든 거 아시죠? CPE, Certified Pension Expert 자격증이라고 해서 연금 전문 상담사 자격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패스 코리아에서 온라인 이패스 코리아에서 온라인 강의 접수받고 있고요. 40차시 수강하시고 나면 7월 15일 날 연금 전문가 과정 1회 시험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신청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쉽습니다. 합격하시면 여러분도 연금 전문가 자격 취득하실 수 있거든요. 꼭 하셔서 이걸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뭐 연금을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 네 연금 관리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연금도 더 전파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더불어 광고 드리면 오늘 며칠이지? 5월 8일인데, 이번 주 목요일부터 코엑스에서 서울 머니쇼가 열리죠. 매일경제에서 주관하는 우리나라 최대 재테크 박람회 서울 머니쇼가 열립니다. 머니쇼. 뭐 주식, 부동산, 코인, 뭐 연금까지 종합적인 다 강의들이 있고요. 부스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 연금 박사도 저희 부스가 있으니까 그때 오신 분들 저희 부스에서 상담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토요일 날 5월 10일, 12, 13, 3일 하고 3일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3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연금 박사 강의가 코엑스 홀에서 있습니다. 오시면 제 강의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강의 수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입장료가 5,000원입니다. 5,000원. 근데 입장료 5,000원인데 사전 접수하시면 무료고요. 뭐 그냥 당일날 오셔가지고 5,000원 내기 싫다. 그럼 전화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무료 초청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TAK님, 탱님, 6년 후 퇴직인데 현재 DC입니다. DB로 변경 가능하다고 하는데 변경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공공기관 근무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DC형 연금을 DB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DB를 DC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C로 나가면 다시는 DB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죠? 네, 이거는 뭐 불가능한 내용이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거는 뭐 회사가 법인이 바뀐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조항이 있겠죠. 그거 말고 일반적인 회사 내에서 DB에서 DC로 갈 수는 있으나 DC에서 DB로 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DB에서 DC로 간다면 절대로 바꾸지 마시고요. 임금 피크제가 아니면 바꾸지 마시고 그냥 DB로 유지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어머님 반갑습니다. 사랑해주님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명수님 반갑습니다. 네, 사랑해주님, CK님이 조언해 주셨네요. 최고 금액 49만 7천 원 내세요. 가성비 좋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국민연금 내시는 거, 49만 7천 원 최고 금액 내시는 거거든요. 내시는 거. 가성비,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비는, 49만 7천 원은 별로고요. 낮을수록 가성비 좋습니다. 낸돈 대비 효과는, 금액이 낮을수록 좋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을 내셔도 연금액을 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효과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다른 개인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국민연금이 유리한 구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최고 금액으로 내시는 것이 어쨌든 연금 받는 데는 제일 좋다. 다만, 굳이 낸돈 대비 효율을 따지자면, 적게 내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자님, 반갑습니다. 방송 잘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강정임님, 혹시 5, 6, 7% 연금 중에서 종신형 말고 확정형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나왔어요. 자, 7% 연금 중에서 확정 기간으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생명에서 나온 상품이 있는데요. 일단 연금, 이 상품의 기본적으로 이 상품은 종신형이 아니고 확정형으로만 수령해야 됩니다. 확정형으로만. 자, 그러다 보니까 확정형이 물론 필요하신 분들은 좋겠죠. 하지만 연금의 기본은 종신이기 때문에 종신으로 깔고 나서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생명의 확정형 연금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그래서 그런 거는 일정한 또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내가 무조건 나는 종신형을 싫고 확정형으로 하셔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좋다. 대신 종신형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뭐 다양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머래님, 분할연금 받을 시에 합의하에 100대 빵으로 했을 경우에 공단의 특별 서류 제출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제출하셔야죠. 네, 서로 합의서 제출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합의가 뭐 재판은 이제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예. 그 서류를 공단에 물어보시면 아마 서류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제출하셔가지고 100대 0으로 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할연금 100대 0이라는 얘기는 나 100, 저 사람 0. 혹은 나 0, 저 사람 100.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분할연금에 대해서 꼭 아실 게 뭐냐면, 이혼하에서 받는 것이 분할연금인데, 분할연금은 내 연금을 저 사람에게 분할해주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반대로 그 사람의 연금을 분할받아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할해주고 분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반이다, 서로 비슷하다, 그러면 서로 그냥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이 받는 것이고요. 그 서로 합의가 필요한 것이 되겠죠.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반이 되는 거겠습니다. 반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연금 반이 아니라 혼인한 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의 반이에요.
내가 연금을 받는 게 200만 원인데 실제로 혼인한 기간은 절반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 절반에 해당하는 연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에 해당, 우리가 같이 기여한 부분, 결혼해서 같이 기여한 부분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100에 대한 50, 50을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분할연금은 무조건 반반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장군 흑지님,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추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개인연금에서 S&P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참고로 저는 해외 주식은 잘 모릅니다. 해외 주식은 투자 추천하는 적도 없고 잘 모르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국내 주식보다 S&P나 나스닥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쪽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 우량한 주식이고 미국도 사실 좋은 나라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과거에 내가 꾸준하게 S&P나 나스닥이 올라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잘못된 견해다. 그렇죠? 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은 지금일 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량한 종목을 골라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은 수익들은 나겠지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당이라든가 이런 효과를 우리가 누리자고 하는 것이지, 단지 매매 차익이나 수익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은 좀 위험하고요. 그죠? 특히 연금에서 이렇게 S&P나 나스닥을 투자하신 분들이 계신데 연금이 1, 2년 투자가 아니라 기본 2, 30년 투자이기 때문에, 그죠? 또 2, 30년 후에 S&P가 어떻게 돼 있을지는 사실 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꾸준하게 또 반복적인 투자를 하시면 좋겠지만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실 거면 결국은 사실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의미 없는 행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뭘 하시든 좋겠는데 꾸준하게 하셔라. 꾸준하게. 다만 이것이 코스피는 과거에 수익이 안 좋았고 S&P는 좋았기 때문에 S&P를 하자. 그다음에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했다가 또 갑자기 지금 미국에 또 뱅크런 이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또 은행이 또 망한다, 여러 가지 위험하다, 그러니까 또 위험한 거 아니야? 또 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거죠. 네, 이러지 마시고 무엇이든 내가 우량하다고 생각하고 그러셨으면 꾸준하게 투자하셔라. 시장이 흔들리지 말고. 그게 더 중요한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추럴님 반갑습니다. 탱님, 연금 박사 상담 받고 싶네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센터 전화 주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죠? 그런 분들은 직접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와서 접수해 주시면 제가 또 상담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www.100-500.kr 적어드릴게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연금박사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접수해 주시면 또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담 받으실 때 저 연금박사하고 상담 받고 싶다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또 다 해드립니다. 바빠도 도와드려야죠. 자, 조현덕님 오셨네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저축을 수령하면 기초연금 받을 때 소득으로 간주해서 기초연금 받을 수 없나요? 네, 없습니다. 네, 퇴직연금, 개인연금, 뿐만 아니라 주식, 배당,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자산이 다 기초연금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비과세 재산은 빼고, 여러 가지 빼고 이런 게 있지만,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 대상자를 산출할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봅니다. 모든 자산. 그러니까 연금으로 갖고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고,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기초연금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가지고 있으나, 주식으로 갖고 있으나, 부동산으로 갖고 있으나, 현금으로 갖고 있으나, 뭘로 갖고 있으나, 전부 다 신고된 자산이 있으면 전부 다 포함해서 자산에 산정되기 때문에 뭐로 있어도 대상이 그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시게 되면 결국 기초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셔가지고 연금이라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자산이든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드검님 반갑습니다. 시케님, 사망 시 불입한 돈 보장하지 않는, 즉 국민연금처럼 장수하면 유리한, 그래서 연금액에 좀 더 많은 보험은 안 나오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거 나왔죠. 네, 그래서 사망 시에는 불입한 쪽은 보장하지 않지만 장수하면 유리한 그런 연금이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연금입니다. 근데 그런 연금들 중에서 조금 더 연금을 많이 받는 걸 찾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런 거 충분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담 문의하시면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나오죠. 어차피 이게 장수하면 유리한 게 사실 모든 것, 그렇죠. 일반 개인 연금보험, 보험사의 연금보험, 종신의 연금보험은, 평생, 오래 사시면 더 많은 금액을 평생 드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리하고요. 가능하면 평생 주지만 조금 더 많이 받자. 수익률 높은 연금을 또 찾고 계시는 거니까. 이런 거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머리님, 코엑스 강의는 센터로 전화 주시면 안 되고요. 코엑스 강의는 서울 머니쇼는 매일경제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접수하실 분들은 매일경제 홈페이지 혹은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서울 머니쇼 2023 서울 머니쇼 치시면 그 접수하는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사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접수 안 하셔도 당일날 오시면 뭐 입장이 가능하고요. 5,000원이니까 5,000원 그냥 내고 들어오셔도 되고 5,000원 내기 싫다. 그러면 오시기 전에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저희 담당자들이 나가서 저희 무료 초청권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소리님, 박사님 반갑습니다. IRP에 넣은 돈 운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정형 채권에 주로 넣고 있는데 요즘 수익률이 1%도 안 되네요. 라고 하십니다. 네. 그렇죠. IRP에 넣은 돈, 세액공제는 받으셨지만, 채권에 넣고 있는데 1%가 안 되시죠. 요즘 채권 말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은행 IRP 있으시면 은행 예금에 넣으셔야죠, 예금. 작년 말 같은 경우 예금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은행 예금이 한 3% 초 중반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IRP에서 운영하실 때 괜히 뭐 이상하게 펀드 한다고 해서 고생하지 마시고, 주식이 좋다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때는 그냥, 채권도 사실 금리 인상기에는 수익이 또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랄까. 일반 예금 상품에다 넣으셔가지고 3%, 4% 이자 받으시는 거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시게 되면 앞으로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채권 수익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실상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1%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면 채권 수익률이 좋아질 거니까 지금 채권을 중심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채권형 펀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RP에 넣어서 세액공제 혜택은 있지만 이렇게 운용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되지도 않고 괜히 주식을 한다 그랬다가 손실을 보고 있고 퇴직금인데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IRP도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합리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추럴님, S생명사의 탑 플러스 변액연금 10년 동안 납입 끝났는데 현재보다 원금보다 적은 마이너스입니다. 채권과 삼성전자 위주로 가입했는데 모르고 가입하다 보니 떨어졌을 때 더 넣었어야 하는 건데 저의 무지와 설계사 역시 가입시키는 것만 목적인지라 관리도 없고 이제서 후회 중입니다. 연금 박사님께 공부 열심히 해서 신중히 가입들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우리 내추럴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떨어졌을 때 더 넣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를 지금에서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연 그러면 떨어졌을 때 그때 과거에 더 넣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가 떨어졌던 것인지 올랐던 것인지를 그때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투자 오래 해봤지만 실제로 지금이 그러면 더 넣어야 될 시점입니까? 아니면 지금이 빼야 될 시점입니까? 지금이 떨어졌을 땐가요? 지금이 올랐을 땐가요? 만약에 나중에 뭐 5년, 10년 후에 주가가 3,000, 4,000포인트 코스피가 간다면 지금 2,500인 시점은 굉장히 낮은 시점이고 떨어졌을 시점이겠죠.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2,500이 나중에 한 1년, 2년 후에 다시 또 2,000포인트 떨어지고 이런다. 그러면 지금은 고점이 됩니다. 고점.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때 샀어야 되는 건데 그때 팔아야 써야 되는 건데 라고 후회를 하겠지만 정작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 시점에서는 사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사실상 뭐 여기서 우리 그 내추럴님 얘기하신 데서 무지와 설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무지하지 않는다. 이걸 아는 게 더 이상한 거다.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아는 게 더 이상한 거고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은 사기꾼이 더 많다. 아시겠죠? 어차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투자하자는 것이고 그죠? 예, 이거를 우리가 장기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탑클래스 변액연금이 지금 10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원금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가 사업비 때문인 것이고 사업비. 수수료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 거기에다 우리나라 주가가 사실상 지금 뭐 크게 대책이 없이 계속 바닥을 기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겠죠. 이거는 전체적인 시장이니까 모든 국민의 문제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더 공부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설계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설계사인들 알았겠어요. 네. 증권사 지점장님, 증권사 사장님도 모르는데. 그죠? 네. 결국 이런 부분은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래서 저도 변액연금이라든가 투자 상품 이런 걸 왜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 5년 전부터 이 최저보증연금 나온 이후로부터 주구장창 최저보증연금 노래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노래 부르는 이유가. 그죠? 왜냐면 투자 수익이라는 것이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내가 감당하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최저보증연금의 이자율이 1%, 2%밖에 안 된다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라도 투자를 해야죠. 하지만 최저보증연금이 5%, 6%, 7%까지 나와 있는데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수준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주식 펀드를 통해서 리스크를 감수하냐 이거죠.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 특히 젊으신 분들은 그걸 통해서 내가 수익을 내서 20, 30년 후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것도 지난 10년, 20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지금부터 올라간다 하더라도 과연 그 수익을 내가 누릴 것인지 내 것이 될 것인지 중간에서 내가 사고팔고 하다가 더 오히려 손실을 볼 것인지 그것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은 많은 분들은 시점, 타이밍, 종목, 선정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사실 투자에서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량한 자산을 장기 보유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돈 번 이유가 사고팔고에서 돈 벌었습니까? 사고팔고가 가능한 주식 가진 사람들은 돈 번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내 집이겠거니 사가지고 평생 거기서 거주한 사람들이 돈 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꼭 그런 부분 명심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판단 여러분 올바르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임스 리님, 퇴직금은 일시불로 받는 게 유리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퇴직금이 얼마이냐, 근속기간이 얼마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IRP에 넣어서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내야 될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해드리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 할인이 큰 건가요? 적은 건가요? 30% 할인되면 굉장히 적지 않아 보이지만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억이다. 그러면 30%면 3천만 원 할인받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억이 아니라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30% 할인받으면 30만 원 할인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30% 할인받기 위해서 나는 10년 이상을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근속기간이 짧고 퇴직금이 뭐 많고 이래가지고 퇴직소득세가 크다. 세율이 높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IRP를 넣어서 거기서 세율도 낮춰받고 또 거기서 과세 이연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불리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근데 내가 근속기간이 길는데 퇴직금은 또 금액이 적어서 실제 퇴직소득세율이 몇 프로 안 된다. 뭐 한 3%, 5%밖에 안 된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 받는 것이 연금으로 받아서 절세하는 것이 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일시금 받아가지고 일시금 받아서 쓰지 말고 일시금 받아가지고 다른 더 좋은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근속기간과 그 다음에 퇴직금액에 따라서 퇴직소득세율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현주님, 연금박사님 오늘도 여전히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해주시는 거. 저도 지금 현재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지. 아무도 안 들어주면 제가 혼자, 뭐 하면 뭐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특히 매일매일 이렇게 매주 빠지지 않고 들어와주신, 팬 여러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지금 이 시간에 좋아요 한번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종님. 2000년 12월 이전 기업형 개인연금을 가입하였고요. 지금도 불입하고 있는데 향후 연금 받을 때까지 지역 건강보험 지역 건강보험 점수에 해당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종합소득에 포함이 안 된다고 들어서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2030년부터 1600만 원 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이 사적 연금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건강보험료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건강보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 받는 금액은 세금도 내셔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부과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은 연금 받은 것에 대해서 세금도 내야 되시고 나중에 건강보험료도 별도로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연금저축이라든가 연금보험 이런 상품들은 IRP 뭐 이런 것들은 현재는 사적연금이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조만간 포함된다고 하니까 언제 될지 알 수 없지만 조만간 포함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지금 2000년 12월 이전에 가입하신 개인연금이 어떤 상품인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비과세 연금보험이라면 연금 받을 때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무엇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품명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JJKS님. 저는 30대 초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이외로 IRP로 연 700 추가 납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대에 이 이상으로 연금을 더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다 얘기가 많기에 비과세 연금 받는 세대가 아니라 더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이거 예. 자, 어쨌든 우리 JJKS님 30대 초반이신데 IRP로 연간 700만 원 정도를 꾸준하게 납입하신다면 10년이면 7천, 20년이면 뭐 1억 4천, 30년이면 거의 뭐 2억 가까운 금액을 하실 거고 그 금액이 쌓여있고 수익까지 합친다면 더 많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정도면 국민연금하고 이런 것만 받으셔도 본인의 생활 수준이라든가 목표 수준이 얼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연금으로 따지시면 최소 한 달에 2, 300만 원 이상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연금 준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이대에 더 이상으로 연금을 준비할 필요는 사실 없으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빠져있는 포트폴리오는 비과세 연금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세액공제 받는 IRP 같은 경우에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사실 꼭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드리진 않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제 혜택 한도는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약에 한 연간 700만 원을 납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700만 원을 제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면 350은 IRP하고 350은 비과세 연금보험에 하는 것,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각각의 상품이 일단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여러분 판단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혜님, 원리금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연금을 더 많이 주는 상품을 제가 잘 몰라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그 생명보험사에서 나와 있는 최저보증연금 7%짜리 연금보험이 있어요. 7%짜리. 이 7%짜리 연금보험은 그 사망 시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금 정도밖에 보장하지 않죠. 사망 시에는. 이자는 포기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연금 받는 조건 하에서는 높은 연금을 평생 드립니다. 물론 얘보다 6%가 더 좋긴 한데요. 어쨌든 자, 지금 뭐 돌아가시는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런 연금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6%, 7%짜리 최저보증 연금이 나와 있고 이 상품을 가입하셔가지고 나중에 연금 개시해서 연금 받으시게 되면 정해진 금액을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30년 이상만 사신다면 원금의 기본 2배 이상 받으실 거고 그렇죠? 그 이상 사시게 되면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지금 시케님 말씀하신 게 결국은 수익 기능이 아니라 보장 기능이거든요. 오래 살면 더 많이 받는, 계속 받는 그런 보장 기능.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00세까지 살았다. 그래도 받는 것이고 150세까지 살았다. 그래도 받는 거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보험회사가 싫어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런 연금의 기능을 가진 것이 국민연금, 개인연금보험, 주택연금. 이 세 가지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보장해드리는 보험 기능을 갖고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 펀드, 뭐 IRP 이런 상품들은 그런 기능들이 없죠. 자, 이런 상품들의 구체적인 상품을 원하시면 저희 센터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제 홈페이지 1000-500.kr 오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수자님 반갑습니다. 오셨네요. 천석구는 1000가지를 걱정하고 만석구는 10,000가지를 걱정하지만 연금이 천석만큼 나오면 1000가지의 즐거움이, 연금이 만석만큼 나오면 10,000가지의 행복이 있는 것이 연금입니다. 이 내용을 강의할 때 널리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우리 배수자님 매주 월요일날 이렇게 좋은 연금 격언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오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걸 제가 다 기록해놔야 되겠네, 그죠? 네, 우리 배수자님께서 어떻게 또 일주일 내내 이런 고민하셔가지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를 걱정하고 만석구는 10,000가지를 걱정하지만 연금이 천석만큼 나오면 1000가지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연금이 만석만큼 나오면 10,000가지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해드렸던 그런 내용 기억납니다. 우리가 연금 받을 때 한 달에 한 번 받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방송해드리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매일 연금 받으시는 분 계신다고. 연금을 30개 들어가지고 매일 1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연금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다. 그것도 좋지만 이걸 3만 원씩 나눠가지고 매일 3만 원씩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매일매일 연금 받는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 쌓이는 재미, 돈 받는 재미.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많은 연금을 자주 나눠받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즐거운 행복이 된다는 거, 노후에. 이런 걸 꼭 명심하셔서 우리 배수자님 말씀대로 천석군, 만석군, 연금으로 천석군, 만석군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사님, 5% 최저보증연금 개시 후에 가입 설계서에 있는 금액이 실제로 평생 통장에 찍히는 고정된 금액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연금 개시 후 지급률, 공시율,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이 변해도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최저보증연금 지금 나와 있는 5%, 6%짜리 최저보증연금은 가입 설계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통장에 찍히는 최저보증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무조건 드린다는 것. 그 이상의 연금액이 나올 가능성도 약간은 있다. 많지는 않으나 수익이 더 나면 더 드리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금액을 최저 보증한다는 거기 때문에 연금 개시 후에 다른 조건이 다 변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뭐 개시 전이든 개시 후든 관계없이 가입 시점의 연금 최저 보증 연금액이 확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두가 어머님 물 좀 드시면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감기 기운이 잘 안 나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 엄마가 보면 아직도 어리다고 할 텐데 그래도 나이가 50이니까 이제 그죠? 예. 자,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어버이날 어머님 부모님 은혜 감사하면서 부모님 댁에 연금 하나 놔드리죠. 라는 부모님 댁에 연금 하나 놔드리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부모님 연금이 있어야 자식이 행복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람소리님. 최근에 명태한 지인이 많아서 연금 박사님 소개 많이 하는데 한두 편 보고는 아직 연금에 대해 큰 관심 안 가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연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본인들이 느끼기 전까지는 관심 잘 못 가지세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얘기해 주시면 언젠가는 또 관심 가지시겠죠. 그죠? 네. 사실 그래서 모든 것을 좀, 우리가 지식과 지혜의 차이 아시죠? 지식과 지혜. 지식과 지혜가 뭡니까? 과거에 지나간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알고 있는 걸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 아시겠죠? 지혜는 뭐죠? 지혜. 미래에 벌어질 일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은 과거에 있는 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그걸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미리 예측하고 대처를 잘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지식 있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지혜가 더 있는 사람이세요?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과거에 있는 데이터로만 평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과거에 부동산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부동산 좋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건 지식적인 측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노후를 살고 계신 분들, 우리 미래를 먼저 앞서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이 부동산도 좋고 주식도 좋지만 노후에는 반드시 연금이 있어야 행복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듣고 내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으면 아, 내가 노후를 위해서 일정한 연금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야, 그거는 뭐 그냥 노인네 얘기고 과거의 지식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내가 보기에 그냥 부동산이 더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으로 아직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신다면 결국은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뭐 지식과 지혜 다 필요한 것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꼭 한번 지혜롭게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관심을 안 가지신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더 늦기 전에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무슨 뭐 돈 있는 사람은 필요 없고 돈 없는 사람은 필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연금은 필요하다.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 셀트클래스구님 명언 또 칭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배수차님께. 염대웅님 감사합니다. 네, 유영란님 연금인데요. 수령해야 하는데요. 라고 하셨는데 그린행복연금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꼭 수령 잘 하시기 바라겠고. 바다스님, 전에 5% 최저보증연금 월 적립식 150만원 납입 기간이 무제한이라고 하셨는데 일시납 1억 원과 합쳐서 총 비과세 한도가 2억 원까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 비과세 한도, 개인 연금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월 적립식으로 하는 것은 150만 원씩 기간 무제한 관계없이, 물론 무제한이라고 하더라도 연금 보험 자체가 너무 긴 건 없기 때문에 아마 30년이 제일 긴 걸 겁니다. 그런 기간에 대해서 기간 관계없이 내가 얼마를 내든 한 달에 내는 금액이 월 150만 원 이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시불로 내시는 것은 1억 원까지 납입 합계액 1억 원까지 비과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이 150을 내는 것도 누적 금액이 1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과세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관계없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이내로만 낼 수 있다면 이걸 얼마를 내든 관계없이 그것이 누적 합계액이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관계없이 다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일시납 1억 원은 이것과는 별도로 내가 따로 뭔가를 가입했을 때 한 합계액이 1억 원 이내인 경우에 비과세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이 월 150도 가능하고 일시납 1억도 1억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월 83만 원씩 10년 납을 하게 되면 1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따로 별도로 비과세가 돼서 얘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한도가 2억 원은 아니고요. 한도는 1억 원이고 월 150은 납입 금액으로는 무제한 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원님 70살 여성이시군요. 내추럴님, 연금 박사님 덕분에 연금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가 됩니다. 정확히는 이해가 아직 안 되지만 매주 개인의 질문에 설명을 잘해주시니 듣는 것만으로 공부됩니다. 감사합니다.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제가 지금 연금 공부 영상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3화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공부 영상을 차례대로 보시면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정리해드렸으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공부가 되실 겁니다. 정수정님 반갑습니다. 김영원님, 이렇게 띄엄띄엄 질문 주시면 제가 보기가 되게 힘든데, 일단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김님, 작년에 연금 박사님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거 올리신 동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새로 나왔다는 7% 비과세, 그죠? 네. 자, 작년에 나왔다는, 어디냐. 7% 확정 비과세 연금이 좋을 것 같은데 30년 후에 지금 약속대로 7%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뭐 사실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우리나라 보험사가 현재까지 망한 적도 없었고 망했다 하더라도 전부 인수인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큰 무리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연금 상품이 7%라고 하지만 연금 받는 조건 하에서 드리는 거고 중간에 해지하시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품의 안정성은 다 검증하고 만든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 다 허가받고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터님, 2000년 이전 직장 개인연금 지금 가입하고 2003년 이후 400만 원 연말정산용 연금 만기 5개월 정도 됩니다. 수령 시 1200만 원 연간 넘지 않도록 하라고 들었는데 55세부터 수령하면 근로소득 발생해도 1200만 원 넘기지 않으면 되나요? 그리고 2000년 이전의 직장연금 상품은 세금이 자유롭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2000년 12월 30일 이전에 가입하신 연금저축, 구개인 연금저축 상품은 납입할 때 소득공제 해드렸고 연금 탈 때 비과세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를 받으시든 비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종합소득 포함되지 않고 건강보험에도 포함되지 않고요. 2003년 이후에 가입하신 연금저축 상품은 세액공제 상품인데 지금은 세액공제죠. 옛날에 소득공제였고 연간 연금 수령 시에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시게 되면 5.5% 원천징수하고 끝나지만 연간 1200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분류과세에서 16.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00 이내로 타시게 된다. 그러면 분리과세거든요. 분리과세는 뭐예요?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별도로 과세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0만 원 이하로 받으시게 되면 5.5% 원천징수하고 종료, 끝입니다. 그 1200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1200을 초과해서 받으시게 된다. 연간. 이 연금 저축에서 12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으시게 된다. 뭐 1201만 원 받았다. 1300만 원 받았다. 연간. 그러면 이 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의 합산 과세가 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에서 세율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이 소득이 합산되면 합산될수록 세율은 더 부담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1200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합과세에서 세율이 너무 높아진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16.5% 분리과세는 선택할 수 있다. 그건 마찬가지 1200이 넘어도 그러면 16.5%만 세금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세금을 환급받은 게 16.5가 안 되는데 낼 때 16.5를 낸다는 얘기니까 사실상 만약에 16.5%의 세금을 내면서 개인 연금저축을 수령하신다면 내가 세제 혜택은 사실 도로 아무타불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상품에 가입했던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유영란님 탈 때가 됐는데요. 평생 받는 게 좋을까요? 20년 받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70세라고 하셨나요? 네. 연금 되게 좋은 연금인 것 같은데요. 종신연금형으로 받으시되 20년 확정형으로 받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시면 됩니다. 어차피 20년, 지금 이렇게 이 나이에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20년 확정으로 받으나 종신연금형으로 20년 보증형으로 받으나 어차피 20년은 무조건 받거든요. 근데 20년 확정으로 받으면 20년 지나면 종료가 됩니다, 그냥. 근데 종신연금형에 20년 보증형으로 받으면 20년 이내에 돌아가셔도 20년을 주고 20년 이후까지 살아계시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신연금형의 20년 보증형이 더 유리한 거죠. 연금액도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연금액도. 그러면 20년 확정 받지 마시고 종신연금형에 20년 보증 받으시는 게 훨씬 좋은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수님 감사합니다. 감기 잘 치료하겠습니다. 소울메리님 1996년 시작한 개인연금은 15년 납 주계약 2,320만원 현재 5,430만원 됐습니다. 네, 27년 28년 꽤 아이고 또 끊겼네. 했는데 어쨌든 네, 뭐 질문 계속 주시면 감사하고요. 제임슬리님 개인연금 수령 방법이 10가지가 넘던데 어떻게 수령하는 게 나을까요? 만 50% 수령합니다. 자, 연금 수령 방법이 종신연금형, 확정기간형, 상속연금형 크게 이렇게 있고요. 종신연금형도 종신연금 10년 보증형, 20년 보증형, 30년 보증형, 100세 보증형, 그 다음에 뭐 개인형, 부부형, 그 다음에 확정기간형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무슨 뭐 상속형도 뭐 되게 종류가 많죠? 네. 종류가 많은데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제임슬리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종신연금형을 깔고 가시고 종신연금형이 다 채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확정기간형으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확정기간형으로 수령하실 때 같은 연금이라면 나눌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여러 개 선택할 수도 있고 2개 이상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절반은 종신연금형, 절반은 확정기간형 이렇게 해서 설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포트폴리오 잘 짜보시기 바라겠고요. 담당 설계사랑 하시든가 아니면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다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숙님 연금박사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 알람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연금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김영호님 확정 5, 6, 7% 없다고 하던데요. 라는 게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디다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네. 저희 연금박사 센터에 물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보험사라든가 증권사에 물어보시면 잘 모릅니다. 연금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야 아시는 거지. 연금 전문가 아닌 사람한테 물어봐야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돈가스 전문가한테 돈가스 물어보는 거지. 돈가스 전문가한테 김밥 물어보면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네.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소울메리님이 열강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홍님 연금 55세에 10년 동안 넣고 65세부터 바로 수령하니까 매달 25만 3천원 받기로 했는데 너무 적게 나와 목돈 받을 걸 후회가 됩니다 하셨는데 네, 얼마를 넣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금리가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후회하셨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걸 연금으로 받아서 한 달에 25만 원 받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목돈 받으셔가지고 사기당하셨을 겁니다, 아마. 요즘 목돈 받으셔가지고 뭐 한다고 했다가 또 날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돈은 자고로 위험한 자산이다 라고 보셔서 연금으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김님, 작년에 연금박사님 알게 된 후로 잘 보고 있습니다. 7% 확정 비과세연금이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네. 김영원님, 나이가 많아서 즉시연금 3%대밖에 없다고 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즉시연금, 오늘 내고 바로 받는 즉시연금은 3%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고 일정 기간 거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연금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70세셨다면 사실상 아무래도 선택의 범위는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즉시연금이 그나마 가장 유리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익률 낮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수익률 낮고 높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 안정성에도 포커스를 두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울메리님 저희 집 연금 갖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금액으로 불어났습니다. 연금은 젊을 때 열심히 납부하고 40, 50대가 되면 연금한테 매일매일 고맙다고 칭찬해 주셔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래오래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원님 70세인데 일시납 5천을 즉시연금으로 타는 게 좋을까요? 20년 타야 하는데 월 26만 정도 나와요. 그렇죠? 네, 지금 70세이신데 당장 연금이 필요하신 나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뭐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즉시연금으로 타셔가지고 꾸준하게 쓰셔야지 이걸 수익을 더 내겠다고 뭘 하셨다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연금 받는 나이만 길어져 버리고 또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금액에 대해서 너무 적다 많다 하지 마시고 평생 연금으로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3% 정도 나쁜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 그죠? 네. 자, 성호전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퇴직합니다. 현재 IRP 불입하고 있고 새로
퇴직금 연금 계좌 만들어서 퇴직금 받아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퇴직금 IRP 계좌 금융회사당 하나씩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A라는 금융회사에 IRP 불입하고 있으면 B라는 회사에 IRP 새로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퇴직금 받으셔가지고 따로 거기서 불리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굳이 뭐 계좌를 두 개 가입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로 다 되는데. 그래서 뭐 내가 관리상의 편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눌 수 있겠지만 굳이 분리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기존 IRP 계좌에다가 퇴직금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불려서 나중에 연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네. 5% 최저보증연금 두 계약을 비과세로 가입하고 한 계약을 과세로 가입했을 때, 과세되는 계약은 연금 개시 후 연금소득세,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건보료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1계약 과세되는 5% 최저보증연금과 비과세되는 종신연금 어느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박사님, 되게 이제 이거 전문적인 질문이신데, 자, 최저보증연금은, 연금 저축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시고요. 비과세로 가입하셨으면 이자소득세를 면제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계약 과세로 가입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과세 계약에 대해서는 연금 탈 때 바로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 탈 때 그 내가 수령한 연금액의 누적 금액이 내가 낸 원금을 초과하는 10년, 20년이 지난 시점부터 그때부터 발생하는 연금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자소득세 15.4%를 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금소득세 5%, 종합소득세 16.5 분리과세는 이건 아니다. 이거는 연금 저축에 부과되는 연금소득세 개념이고 비과세 연금보험 5% 최저보증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이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이자소득세이기 때문에 15.4% 원천징수하고 되시는 거고 이 금액이 2천만 원 연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 합산 과세됩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별도로 상담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사무실 오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연금 전문가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될 내용이지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자동차가 잘 달리냐, 편하냐, 뭐 안전하냐,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동차의 엔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부품이 뭐가 들어갔냐,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굴러가냐, 이런 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전문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판단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연금은 더더욱 전문가를 통해 상담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연금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분들에게 상담하시게 되면 우리 김영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품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 들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랑 상담하시기 바라겠고요. 대한민국에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연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 그룹이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서울시 광진구 강변역에 있고요. 저희 오셔도 되고 전화로 1800-3624 문의하시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 www.100-500 100세 인생 500만원 평생 월급 만들기 .kr에 오시면 저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 오셔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월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시 코엑스에서 서울 머니쇼 연금박사의 강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관람도 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 또 참여해주시는 우리 셀틱 글래스코님, 배수찬님을 비롯한 우리 열성 팬들 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